지게차 운전 기능사 기출문제 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에서 인젝터 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인젝터는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연료를 흡기 포트나 실린더 내 분사하는, 연료를 분사하는, 뿌려주는, 분사하는, 밸브, 밸브라고 하겠습니다. 인젝터는 연료 분사 장치를 말한다. 근데 인젝터 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치 않아요. 일정치 않으면, 그러면요, 이거는 폭발하는 강도가 실린더별로 차이가 나겠죠. 폭발하는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강도가 차이가 나면 폭발음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기관 떨림이나 소음, 이걸 뭐라 그러죠? 부조현상, 기관 부조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조란 말은 떨림 또는 소음, 이런 거죠. 기관 부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폭발음의 차이가 있고 기관 부조를 하게 됩니다. 1번의 답 3번입니다. 2번 터보차저, 우리가 과급기라고 부르는 거죠. 터보차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터보차저는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 터보차저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죠. 그렇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흡입을 높여서 출력 증대입니다. 공기 흡입의 효율을 높여서 결국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터보차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기관 출력 증가, 맞죠? 근데 배기가스 배출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기관 각 실린더에 공급되는 연료 분사량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게 뭐였죠? 이게 기관 부조였죠. 부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조가 뭐라고요? 떨림, 소음, 떨림, 소음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디젤 기관에서 노크, 똑똑 소리 나는 거죠. 노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노크 방지 방법은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맞고, 그리고 연료 실벽 온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압축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압축비를 높인답니다. 그리고 착화 기간 중 분사량을 적게 합니다. 답은 3번. 5번 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규정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 엔진 오일 실이 파손되거나, 2번, 오일 게이지가 휘거나, 3번, 압력 조절 밸브 불량이거나 또는 윤활유 부족이거나. 뭐겠습니까? 윤활유 압력이 규정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는 원인은 압력 조절 밸브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의 불량. 답은 3번. 6번, 기관의 배기가스 색이 회백색이라면 고장 예측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관의 배기가스 색이 회백색이라면, 그러면 이거는요, 피스톤 또는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할 때입니다. 피스톤 링이나 아니면 피스톤의 마모가 심할 때, 이때는 배기가스 색이 회백색입니다. 답은 4번. 7번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극이 너무 크면 압력이 저하되겠죠.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연소실로 오일이 막 상승해서 넘어와요. 그래서 오일이 많이 연소가 돼요. 결국 오일 소비, 엔진 오일 소비가 증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7번하고 비슷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피스톤 링의 마모죠. 실린더 마모나 피스톤 링의 마모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기관 과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 첫 번째, 팬벨트가 느슨하다. 기관 과열됩니다.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 기관 과열되죠. 냉각수가 부족해도 기관 과열됩니다. 그런데 타이밍 체인의 헐공. 타이밍 체인은 요거는요, 밸브 작동 시기를 조절하는 체인입니다. 밸브 작동 시기를 조절하는 체인이고, 그리고 타이밍 체인하고 기관 과열은 요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타이밍 체인이 헐거우면 밸브의 개폐 시기가 달라지겠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 가능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냉각수의 온도, 충전 상태, 기관 오일의 압력, 요거 점검 가능하죠. 하지만 엔진 오일량은요, 요거는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엔진이 요건 작동되기 전, 요거는 기관 작동 전에 엔진 오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11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자, 부합이란 말은요, 이것은 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자,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높으면요, 높으면 뭐가 열릴까요? 공기 밸브가 열리죠. 또는 공기 밸브가 열려요. 자, 다시 냉각장치의 내부 압력이 자, 낮으면 진공 밸브가 열리고, 그리고 높으면 공기 밸브가 열립니다. 답은 3번. 12번. 기관 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량을 가감, 최고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 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량을 조절하고 있죠. 자, 분사량을 조절한다. 뭐죠?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또는 거버너입니다. 조속기 또는 거버너. 분사량 조정은 조속기, 거버너가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에 타이머 있죠. 타이머는 이거는요, 분사 시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1번에 플런저 펌프. 플런저 펌프는 디젤 엔진의 기계식 분사 펌프를 말하고, 그 캠축은 캠을 회전시키는 축을 캠축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13번.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입니다. 자, 이것은 브러쉬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요,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할 수 없죠. 잘 밀착되어 있지 않을 때. 자, 밀착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있지 않을 때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된다. 그러면 1번 봅시다. 시동 스위치 접촉 불량 또는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이 접촉 나쁘다. 배터리 전압이 낮다. 이때는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잘 밀착되어 있으면 그럼 회전이 잘 되겠죠. 따라서 잘 밀착되어 있지 않을 때, 이때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합니다. 14번. 엔진을 정지하고 계기판 전류계의 지시침을 살펴보니 정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닌가. 자, 이것은요, 전조등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거나 배선에서 누전되고 있거나 또는 시동시 엔진 예열 장치를 동작시키고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을 때, 이때는요, 전류계의 지시침이 이때는요, 플러스 방향을 지시하겠죠. 플러스 방향을 지시하게 됩니다. 답은 4번. 15번. 황산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전해액을 만들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황산을 증류수에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황산을 증류수에 붓는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전해액이란 말은 전류를 흘려보내는 매체가 되는 용액을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16번. AC 발전기. 자, 이건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네요.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 뭐죠? 로터입니다. 로터. 자, 그리고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에서 전자석이 되는 것 뭐죠? 요는 계자철심이죠. 계자철심입니다. 17번.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이건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입니다. 예열 플러그 사용 시기는 언제 하죠? 이거는 기온이 낮을 때, 주로 겨울일 때, 겨울에 많이 사용하죠. 예열 플러그 사용 시기는 기온이 낮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는 시동을 돕는 장치입니다. 19번. 모터 그레이더 압박기 경사장치, 리닝 장치라고 합니다. 모터 그레이더 압박기 경사장치, 리닝 장치 설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회전 반경을 작게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트랙 장력이 느슨해졌을 때 팽팽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트랙 장력이 느슨하게 되었을 때 팽팽하게 조정하는 것은 뭘 주입하면 되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주입하죠. 그리스를 실린더에 주입해서 조정하는 유압식 방식. 자, 요거는 유압식 방식이 되겠죠.
21번 기중기의 붐. 자, 붐은요, 요거는 팔 모양의 긴 장치를 말합니다. 기중기에서 팔 모양의 긴 장치를 기중기의 붐이라고 해요. 근데 기중기 붐이 길어지면 작업 반경. 자, 붐이 팔이라고 했어요. 팔. 기중기 팔이 길어지면 작업 반경은 늘어나겠죠. 길어집니다. 답은 4번. 22번 굴삭기의 3대 주요부 부분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업장치. 이건 앞부분이죠. 전부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 선해체, 하부 추진체. 답 3번. 작업장치 또는 전부장치, 상부 선해체, 하부 추진체. 23번 수동 변속기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조정 방법. 이것은요, 클러치 링키지 로드를 조정하면 되겠죠. 클러치 링키지 로드를 조정합니다. 24번 브레이크 장치의 베이퍼록. 베이퍼록을요, 자, 이걸 잘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는 브레이크가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액 내에서 기포가 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액 내에 기포가 차는 것은 1번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 그러니까 브레이크 과열 되겠죠. 자, 또 세 번째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한 가열, 그리고 오일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비등점이 낮아져요. 자, 이거 전부 베이퍼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액 내에 기포가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했다고 해서 베이퍼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록을 증기 폐쇄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이퍼록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증기 폐쇄 현상. 그래서 열이 오일에 전달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25번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은, 이건 뒷바퀴 조향 방식이죠. 지게차는 뒷바퀴 조향 방식. 26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 장비에서 주행 중 기어가 빠진 원인. 주행 중 기어가 빠진 원인은 기어 물림이 덜 물렸을 때, 맞죠? 그리고 기어 마모가 심할 때, 맞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록 장치가 불량할 때입니다. 그리고 3번에 클러치 마모가 심하다고 해서 기어가 빠지지는 않는다, 그죠? 클러치 마모가 심하다고 해서 기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26번의 답 3번. 27번 도로상의 안전지대입니다. 도로상 안전지대. 그럼 일단 도로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도로 부분 나오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 부분, 이걸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28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 자, 1번 터널 안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표지 설치 장소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하지만 2번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고요. 이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니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경사로 정상 부분 급경사로의 내리막 또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29번 현장에 경찰 구문이 없는 장소에서 인명피해와 물건의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요, 즉시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구문에게 알려야 되죠. 답은 3번. 30번 그림과 같은 교통안전표지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형 교차로 표지가 되겠고, 31번 건설기계 검사를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1번 해외 임대를 위해서 일시 반출된 경우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는 압류기간 이내. 그리고 건설기계 대업을 휴지, 그래서 휴지란 말은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그 휴지기간 이내.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거는 6개월, 6월 이내,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32번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번 오일 보충 아니죠. 배터리 교환 아닙니다. 제동 등등 전구교환도 아니고 유압장치 호수 교환은 이거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다. 33번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닌 겁니다. 1번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정비공장과 검사소, 정비공장 검사소를 운행하고자 할 때, 자, 이때는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니에요. 1번 답입니다. 2번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임시 운행 사유가 됩니다.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전, 이것도 요 시험운행도 임시 운행 사유가 되고,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서 운행하고자 할 때도
임시 운행 사유가 된다. 34번 건설기계 범위입니다. 건설기계 범위. 일반 이동식으로 20kW의 원동기를 가진 쇠석기, 요거 건설기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건설기계 됩니다. 3번,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모터그레이드도 건설기계 됩니다. 그리고 적재 용량은요, 이거는 12톤 이상입니다. 그렇죠? 5톤이 아니라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건설기계 범위에 속합니다. 답은 4번. 35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또는 면허 효력정지 처분,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 요거는요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35번은 2번. 36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1번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정차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의 모퉁이, 주정차 안됩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안됩니다. 횡단보도 옆 주정차 할 수 없다. 37번 유압펌프의 압력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강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자, 스프링 장력이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스프링 장력이 강하게 조절되면 그러면요, 요는 유압이 커지겠죠. 유압이 커집니다. 유압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유압이 높아져요. 답 1번이네요. 자, 다시 유압펌프의 압력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강하게 조절됐다. 자, 그러면요, 유압이 높아지게 된다. 38번 유압모터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작동유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되고, 2번 작동유가 누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습니다. 3번 작동유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죠. 그리고 4번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면 속도나 방향 제어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쉬워지죠. 장점입니다. 장점. 곤란한 게 아닙니다. 답은 4번. 39번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밸브. 순서에 맞춰. 순서하면 영어로 시퀀스. 순서 시퀀스입니다. 순서는 시퀀스. 40번 유압회로에서 작동유의 적정온도는 45도에서 80도. 자, 이거 외워볼까요? 유압 작동유의 적정온도는 자 45도에서 80도 사이. 41번 오일 탱크 오일을 전부 배출시킨다. 자, 우리 배출시킨다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드레인. 배출시킨다 드레인. 배출시킨다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답 4번. 42번 유압 실린더 작동 속도가 느릴 경우 그 원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작동 속도는요 무엇하고 관련되죠? 이거는 유량하고 관련돼요. 작동 속도는 유량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작동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은요 유압회로 내에 유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43번 밀폐 용기 속의 유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 이 압력은 각 부의 모든 부분에 같은 세기로 전달된다는 원리. 이게 뭐죠?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답은 3번. 44번 정용량형 유압펌프의 기호입니다. 자, 우리 정용량형이 있고 가변용량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변은요 뭘로 표현합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죠. 이게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용량형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요게 정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다. 1번이 정용량형 유압 펌프. 자, 3번 보세요. 이 마른 목걸로 있죠? 요게 중간에 점선이 있습니다. 요게 필터입니다. 필터고요. 그리고 4번을 보면 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죠? 모터입니다. 모터. 전동기를 말한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5번 유압의 기본 회로. 자, 유압의 기본 회로는 세 가지죠. 오픈 회로, 클로즈 회로, 그리고 텐덤 회로. 오픈 회로, 클로즈 회로, 텐덤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46번 유압 회로에서 역류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것 체크한단 말이죠. 역류 방지,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체크하는 것. 이거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47번 적색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안전표지판 금지표지입니다. 적색 원형은 금지표지. 그러면 경고표지는 뭘까요? 노란 삼각형. 자, 노란 삼각형이 경고표지. 그리고 안내표지는 원형 및
사각형. 그리고 지시표지, 이건 파란 원형. 지시표시는 파란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봅시다. 적색 원형, 금지 표시, 경고 표시는 노란 삼각형, 안내 표시는 원형 및 사각형, 지시 표시는 파란 원형. 48번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작업 안전을 위한 복장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선글라스 아닙니다. 49번 전기 아크 용접. 전기 아크 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 뭐죠? 이건 차광용 안경입니다. 차광용 안경. 50번 작업장의 안전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위험한 작업장에는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야구 예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름 묻은 걸레는 한쪽에 쌓아둔다. 쌓아두면 안 되고 이거는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둬야 되겠죠.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뚜껑이 있는 불연성, 불에 강한 불연성 용기,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어서 화재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무거운 구조물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고 4번 작업이 끝나면 사용 공구는 정위치에 정리정돈합니다. 답은 2번. 51번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거예요. 1번 벨트를 교환할 때 회전을 완전히 멈춘 상태, 그렇죠?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벨트 회전을 정지할 때 손으로 잡아서 정지할 때 미쳤죠? 정지 후에 손으로 잡는 건 가능해도 정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 벨트의 적당한 유격을 유지합니다. 맞고 4번 고무벨트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 52번 연소의 3요소. 자, 첫 번째 가연성 물질, 연료. 두 번째 점화원, 세 번째 산소, 질소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3번 해머 작업의 안전수칙입니다. 1번 장갑을 끼고 해머를 사용하지 말 것. 그렇죠. 장갑 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머 작업 중에는 수시로 해머 상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3번 해머 작업 시 타격면을 주시할 것.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머 작업에서 열 처리된 것은 때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강하게 때린다. 틀렸죠? 답은 4번. 54번 복스렌치가 오픈엔드 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4번이죠.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 있어서 사용 중에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 55번 건설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그렇죠. 안전교육도 부족합니다. 작업 자체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작업에 용이하면 재해는 자주 발생하지 않죠. 답은 3번. 56번 안전관리상 인력 운반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일단 낙하 문제가 생기죠. 협착, 압상. 자, 이게 압상도 요런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도 되겠죠. 근데 단전, 정전 아닙니다. 답은 3번. 57번 상수도 관을 도시가스 배관 주위에 내설할 때 도시가스 배관 외면과 상수도 관과의 최소 간격, 이격거리, 최소 간격은 30cm 이상입니다. 답은 1번. 58번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최고 사용 압력에 따른 보포의 바탕 색상입니다. 저압일 때는 황색, 중압 이상은 적색,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적색입니다. 59번 고압 전선로 주변에서 작업 시 건설기계와 전선로와의 안전 이격거리입니다. 안전 이격거리. 애자수가 많을수록 멀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전선이 굵을수록 멀어져야 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압에는 관계없다. 틀렸죠. 60번 도로에서 파일 항타, 굴차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전력 공급에 파급되는 영향 중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 적합한 거. 1번, 2번, 3번. 지장 없다. 틀렸고. 절대로 절단되지 않다. 틀렸습니다. 또 지장 없다. 틀렸죠? 4번입니다. 전력 케이블에 충격 또는 손상이 가해지면 즉각 전력 공급이 차단되거나 일정시일 경과 후 부식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60문제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